자, 이번에는 응급간호 환장 정리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저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중요한 거는요. 자, 기지개를 필 거예요. 기지개 시오 펴요. 기지 시오상. 그래서 가장 먼저 호흡이 불편한 사람, 기도가 막힐 것 같은 사람, 기도를 개방시켜주고 호흡을 유지시켜주는 간호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에서는 다음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응급처치 해줘야 되는 사람 중에서요. 거기에서 이제 호흡과 관련된 것들, 질식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지쇼상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밑에 제가 상자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쇼크는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범위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심지어 전범위 자료에서도 이전에 한번 쇼크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쇼크에 발생하는 원인, 불충분한 전신순환이고요. 우리 쇼크의 체외는 무조건 아셔야 되죠. T 포지션이라고 해서 트렌들렌보그 포지션, 아니면 하체를 높이는 포지션, 아니면 평평한 곳에 눕혀서 다리를 올린다. 다 이런 식으로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이제 다리 올리는 것들, 다리를 올림으로 해서 전신에 이제 혈액을 좀 더 공급해 주는 거죠. 말초로 가 있는 혈액들을 좀 더 공급해 주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크일 때 증상들 기억하시죠? 제가 쇼크는 기본적으로 출혈을 생각하자고 했어요. 대량 출혈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피의 압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피 손실이 있구나. 혈압이 떨어지고요. 체온도 같이 떨어진다고 했죠. 왜요? 피는 우리 몸에서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따뜻하게 해주는 기능도 하는데 피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체온도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그거를 보상하려고 맥박이 어떻게 돼요? 빨리 뛴다. 빈맥. 호흡도 빨리 뛴다. 빈맥, 빈호흡. 기억해 주시고 그 외에 이제 창백한 증상들, 청색증 뭐 이런 것들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응급처치 우선순위 의식상태 사정하는데요. 의식상태 사정하려면 어떻게 확인하죠? 대상자에게 언어적 자극을 줘보는 거예요. 말로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의 것들도 중요한 거. 자, 상처에서요. 특히 자상은 왜 중요했죠? 예리하고 좁은 기구인 못이나 철사에 깊게 찔리는 건데 이 자상에는 파상풍균이 잘 침투하죠. 그럼 파상풍균은 뭐예요? 호기성이라고 했어요? 혐기성이라고 했어요?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잘 번식해요. 극혐하죠. 혐기성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 감염증상 특히 이거 얘기했고, 결출이라고 해서 절단된 거 이야기합니다. 절단된 그 조직은요, 얼음이 든 밀폐 용기에 담아서 이동을 하고, 우리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 꼭 돌출된 장기, 복부나 이런 상처에 찔려서 복부에 내장이 막 밖으로 나와요. 그럼 그거를 막 영화에서는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돌출 장기는 제자리에 넣지 않습니다. 자, 교상은 물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에게 물렸을 때가 특히 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개에게 물린 경우들이 이제 시험에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개에게 물렸을 때 걸리는 병, 공수병, 상급에 들어갔어요. 경련 유발할 수 있어요. 아까 파상풍도 경련 유발할 수 있었는데 공수병에 걸렸을 때도 경련 유발할 수 있다. 자, 반드시 예방접종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 개가 광견이라면 일주일 정도 묶어놔요. 10일 이후에 자연히 사망하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독사에 물렸을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 이제 부종이 걸리거나 출혈이 있거나 다 올리게 되잖아요. 환부를 거상시켜주는데 독사에 물린 경우에는 독이 퍼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심정보다 낮게 유지해주고요. 냉찜질 안 합니다. 물 섭취 안 하고 최대한 안 움직여요. 왜요? 독 퍼지면 안 되니까요. 자, 뱀 찾아서 헤맬 필요 없습니다. 벌에 쏘였어요. 침이 그대로 있으면 손톱이나 칼,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조심스럽게 제거하는데 잡아 꽂거나 쪽집게 사용하는 거 절대 아니죠. 이 벌에 쏘인 게 지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우리 벌에 쏘였을 때 대상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게 지난번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특히 정답이 뭐였죠? 이거 중요하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이걸로 인해서요. 아나필락티스 쇼크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거 일어나는지 확인해 줄 수 있고요. 제가 대량 출혈 같은 거 그런 것도 쇼크 유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는 피해 손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 압력이 떨어지면서 쇼크가 발생해요. 자, 이런 아나필락티스 쇼크 같은 경우는요. 피해 압력이 얘도 감소하죠. 왜요? 어떻게 감소하는 거죠? 혈관이 막 이완되는 거예요. 혈관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압력이 떨어지는 거죠. 혈관이 막 확장되는 거예요. 혈관이 이완됨으로 인해서 혈압이 감소한다. 그래서 쇼크의 대표적인 증상 뭐라고요? 그쵸, 저혈압 기억하시면 되고 그런 저혈압 증상이 있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에피네프린이 뭐예요? 얘는요. 에피네프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혈관은 수축시키는 놈이면서 기관지는 확장시켜주는 놈이죠. 그래서 에피네프린은 혈관 수축제로도 쓸 수 있고 기관지 확장제로도 쓸 수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상이나 이런 거 제가 담아놨는데요. 화상
우리 구의 법칙이라고 해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면부, 특히 얼굴, 앞면부, 그다음에 상지 오른쪽 왼쪽은 다 각각 9점이고요. 전면, 그다음에 몸통 뒤, 그다음에 하지 오른쪽 왼쪽은 18점, 그다음에 생식기는 1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로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이제 점수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 자, 화상 2단계든 동상 2단계든 욕창 2단계든, 제가 욕창 2단계는 뭐가 생긴다고 했죠? 그쵸? 수포 물집이 생깁니다. 수포 물집 터뜨려요? 안 터뜨려요? 안 터뜨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요. 일사병, 열사병이 있어요. 지난번 시험에 열사병이 나왔습니다. 열사병 나왔죠? 이번에는 일사병이 나올지 열경련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요. 자, 우리 특징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죠. 일사병은요, 열 손상 중에 가장 흔히 발생합니다. 열 손상 중에 가장 흔히 발생해요.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없어요. 체온 조절하는 중추신경 뭔데요? 그쵸?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죠. 시상하부. 자, 그 다음에요. 얘는 일사병은 땀 분비는 많습니다. 자, 반면에 열사병 지난 9월 시험에 나왔는데 얘는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에 이상이 있어요.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습니다. 다만 땀 분비는 없어요. 발생하는 빈도는 적은데 치명적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시가 있어요. 밀폐 건물에 거주하는 노인, 아니면 더운 여름날에 차량에 갇힌 어린이, 이런 경우 열사병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얼음물 마사지 같은 거 막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험에는 이 열사병 자체가 정답으로 나왔어요. 예시를 주고요. 열사병 자체가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동상 2단계도 수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나머지 것들은 제 자료를 통해서 공부해 주시고요. 일단 굵직굵직한 거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산화탄소 중독 한번 볼까요? 일산화탄소는요, 사실 그 보건간호 쪽에서도 나왔죠.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강해요. 자, 그러면 헤모글로빈은 원래 뭐랑 결합해야 되죠? 그쵸, 원래 산소랑 결합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훨씬 결합력이 강해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선한 공기 마시게 해주고 고압 산소 탱크로 100% 산소 공급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벌이, 곤충이 귀에 들어간 경우들, 뭐 익수, 비출혈 등등 있고요. 자, 비출혈 같은 경우는 특히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코에 출혈이 있기 때문에 비강호흡이 아니라 구강호흡을 한다. 드라마에서는 막 코피 나면 고개를 뒤로 젖히잖아요. 절대 아니죠. 머리를 앞으로 합니다. 고개를 앞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마에나 뒷 목덜미에 냉찜질 적용할 수 있고요. 코 풀기는 당연히 제한되죠. 목 뒤로 넘어오는 거 피 삼키는 거 아닙니다. 피 뱉어주고요.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응급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것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것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걔네들도 이제 문제 많이 나오죠.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거는 심장이 지멋대로 뛰는 심술세동 경우에 이제 심장 충격기 사용할 수 있거든요. 병원에서는 AED 이렇게 많이 부르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단골 이제 문제들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각각 뭐 심폐소생술 하는 단계들, 30대 2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 하는 비율 30대 2 한다. 각각의 항목들도 꼭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림 문제로도 패드가 자동 심장 충격기 패드를 어디에 붙일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각각의 것들 꼭 기억해 주세요. 30대 2 압박하는 거 30대 2. 그다음에 또 의료인 2명이다 하면 15대 2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들, 패드 부착하는 거 위치, 그림 문제로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고, 전원을 켠다. 그다음에 패드 부착하고 리듬 분석하고 심장 충격 시행하죠.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도 중요해요. 특히 심장 리듬 분석하는 거, 리듬 분석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분석 중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할 거 뭐죠? 손 떼고 물러나는 거. 이거는 상반기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각각의 다른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들도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장 충격 시행하고 나서는 다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할 것들 응급간호 앞뒤 한 장 정리로 봤습니다.